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흡기 8번째 시간, 천식 2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는 천식의 병인론, 진단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그럼 천식은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 그리고 천식의 급성악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천식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우선 급성기에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완화제, 릴리버와 증상이 자꾸 나타나는 것을 예방하고 질병의 경과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조절제, 컨트롤러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가 그 각각에 해당하는 약제를 쭉 적어 놓은 건데요. 뭐가 너무 많아요. 그죠? 네, 아마 그리고 강의록 미리 보신 분들은 뭘 이렇게 많이 적어놨나 싶을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그 내용을 다 알 필요도 절대 없고요.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시험에 간단하게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적어 놓은 건 많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쭉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 증상 조절제, 릴리버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에티올로지 파트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천식의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것들은 전부 브론코다일레이터 계통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베타2 아고니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항부정맥제 얘기를 하면서 베타 리셉터의 기능을 쭉 다룬 거 기억나세요? 여기서도 이렇게 그 베타 리셉터가 나오죠. 이 베타2 리셉터는 특히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무스 머슬 릴렉산트입니다. 그래서 베타2 아고니스트를 브론코다일레이터로도 쓸 수가 있고 또 쓰는 데가 유명한 게 그 조산기 있을 때 유테라인 컨트랙션을 줄이기 위해서도 쓰죠. 그게 산부인과에서 참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베타2 아고니스트는 에어웨이 스무스 머슬 릴렉세이션을 통해서 에어웨이를 쫙 열어준다. 그래서 숨쉬기를 편하게 해주는 거. 이게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성 염증을 조절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질병의 경과 개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건 다른 약제를 써줘야 되겠죠? 뭐 어쨌든 이 베타2 아고니스트는 경부 투여하지는 않고 흡입제 형태로 쓰게 되는데 작용 시간이 몇 시간 정도 지속되는 사바 그리고 12시간이나 하루 정도 지속되는 라바가 있습니다. 이제 사바에는 이제 흔히 벤톨린이라고 부르는 알부테롤 또는 살부타몰이 있는데 둘이 똑같은 겁니다. 알부테롤, 살부타몰 헷갈리지 마세요. 둘 다 벤톨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기침이 심해지고 숨쉬기 힘들어질 때, 그러니까 천식의 증상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 약을 흡입하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급성 발작, acute exacerbation, 그 다음에 운동 유발 천식 이럴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천식을 배울 때 그리고 국시 볼 때까지도요. 이제 증상 조절제로는 요게 기본인데요. 그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이 벤톨린이라는 약 대신에 심비콜트라는 약을 증상 조절제로 권유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사바는 어쨌든 간에 이제 증상 조절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라바, 지속 시간이 긴 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 이거는 뭐냐면은 급성 증상이 자꾸 나타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마다 꾸준히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COPD에서는 이렇게 라바를 단독으로 치료로 쓰기도 하는데 천식에서는 라바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반드시 ICS와 병용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거는 요 베타2 아고니스트의 사이드 이펙트인데 그 사실은 그 천식에서 흡입제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요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굳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서 말고 그 산부인과 쪽에서 조산을 억제하려고 베타2 아고니스트인 라이토조린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때 주요 사이드 이펙트가 하이퍼글라이세미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원래 당뇨가 있던 사람들, 뭐 제스티네이셜 DM이든 아니면 오버트 DM이 있던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에서는 당이 갑자기 확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니 뭐 극가탕 잠깐 뭐 오른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당이 갑자기 오르면은 특히 감염에 굉장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당뇨가 있는 사람한테서는 베타2를 쓰면 안 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대표적인 약제들의 그 사진인데, 요 그 위쪽에 이제 벤톨린 들어있는 통이 요 PMDI라고 해서 일정한 양만큼 사바를 흡수해 줄 수 있게, 흡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그 이제 흡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약을 배출하는 버튼을 누르면서 동시에 흡 하고 숨을 들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애들은 이걸 잘 못 써요. 성인들도 이걸 잘 못 쓰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항상 에스마나 COPD에서는 인헤일러를 제대로 잘 쓰고 있느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요 스미코트라고 하는 거는 요 통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인헤일러처럼 안 생겼는데 요게 인헤일러래요. 근데 요거는 그 이제 사용하는 동영상을 보니까 비교적 되게 편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그 인헤일러 이슈가 좀 덜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은 한콜린제입니다. 이프라트로피움, 티오트로피움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기전이 콜리너직 nerve, 그러니까 parasympathetic nerve에 의한 브론코 컨스트릭션을 억제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거 말고도 뮤커스 시크리션을 줄일 수 있는 부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쨌든 이 약은 언제 쓰는 거냐면은 그 첫 번째 장기적으로 유지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사실은 가장 선호되는 약제는 ICS 라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은 요 안티콜리너직스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또는 천식의 급성 발작 뒤에서 배울 텐데 그때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약이 사바랑 시스테믹 스테로이드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으면은 그때 안티콜린더직스를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험에는 이런 내용은 잘 나오진 않아요.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다음은 메틸잔틴인데요. 여기 포함되는 약이 테오필린, 아미노필린 이런 약입니다. 이 약은 기전이 사이클릭 AMP 분해를 억제하는데 이 사이클릭 AMP라고 하는 거는 베타 리셉터의 세컨드 메신저입니다. 옛날 생화학 때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그 베타2 리셉터와 마찬가지로 브론코 다일레이션을 시킬 수 있는 약이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인데 그 천식이나 COPD에서 항상 문제되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헤일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냐? 약제를 에어웨이로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만큼 이 천식 약제를 써가지고 최대 효과를 보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테오필린이라고 하는 약은 먹으면 되는 약이니까 상당히 편하죠. 그래서 이제 급성 발작에도 쓸 수가 있고 이제 서방정은 유지치료에도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 밑에 이제 적어놨다시피 요 약이 약점이 좀 많아요. 근데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여튼 그래서 요즘 웬만하면은 1차 치료는 잘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국시나 USML을 치면서 이걸 천식의 치료로 고르는 문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USML에서 국시에서는 뭐 이거 답으로 고르는 걸 본 적도 없고 USML에서는 답으로 고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뭐 때문에 나오냐면은 이거를 치료로 써라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 쓰다가 부작용 생겨가지고 나오는 내용들이 나오는 게 좀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USML이 보실 분들은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주로 어떤 상황에서 부작용이 생기는지 그런 거 알아두시면 충분하고 국시만 보실 분들은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스테믹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인데 뭐 요거는 이제 그 피오로 복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IV로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 쓰냐? 천식의 급성 악화가 생겨가지고 응급실에 와야 될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 그리고 그 릴리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써야 되는 약제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바고 하나는 피오 스테로이드입니다.
요 낚이는 사람 많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천식의 급성악 때는 ICS 쓰는 거 아닙니다. 시스테믹 스테로이드를 PO 또는 IV로 주는 겁니다. 대신 ICS는 천식의 유지 치료에 거의 반드시 사용하죠. 그렇지만 이 시스테믹 스테로이드, 오랄 또는 PO 스테로이드는 천식의 유지 치료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천식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써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것까지 쓰는 사람은 제가 그 시험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시스테믹 스테로이드가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약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이것까지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밑에 적어놓은 거는 이제 시스테믹 글루코콜티코이드 썼을 때 뭐 WC 변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국시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컨트롤러 메디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역시 이제 그 천식의 주요 면역 반응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late reaction이 에오즈노필이나 림포사이트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이제 그런 거는 만성 염증을 매개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airway modification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런 만성 염증 반응과 airway modification을 조절하는 거. 그게 질병의 경과 개선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롱텀 컨트롤러에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거냐? 그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inhaled corticosteroid, ICS입니다. 그래서 천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항염증제가 ICS입니다. 그래서 그중 약들은 어떤 게 있냐? 부데소나이드, 플루티카손, 베클로메타손 등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얘네는 기능이 뭐냐면은 이제 inflammatory 셀들의 기능을 억제한다. 그래서 결국 airway hyperresponsiveness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천식 치료에서 1차 약제로 대부분의 경우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약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증상 개선 물론 되고요. 그 폐기능 호전,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증상의 급성 발작이 생기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질병의 경과 자체도 개선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질병의 경과 자체를 개선하는 약제로는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뭐 베타 아고니스트 이런 거 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ICS를 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요 부작용이 그 입을 통해서 호흡기로 스테로이드를 흡입하는 거다 보니까 구강의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oral candidiasis, 아구창이라고 하죠.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 또 목 쉬는 증상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스페이서라는 거를 사용해가지고 그 입안에 그 남는 양을 줄이고 흡입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입안에 남는 스테로이드를 줄이기 위해서 흡입하고 나서 입을 한번 물로 헹구는 방법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캔디다이아시스가 생겼을 때는 나이아스타틴 시럽 이런 걸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스페이서라는 거는 요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생긴 건데요. 요 PMDI를 여기 꽂아가지고 몇 번 콕콕 누르면은 요 이제 스페이서에 미리 약을 좀 덜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훅 하고 흡입해서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거를 쓰냐면은 그 PMDI를 쓸 때 약 버튼을 누르면서 동시에 숨을 훅 들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보조 도구를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그게 에어웨이로 잘 안 가고 뭐 입에 남는다든지 아니면 흡입도 제대로 안 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애기들 이런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하면은 항상 부작용 얘기가 따라오죠. 근데 이 ICS 때문에 전신 스테로이드 부작용 예를 들면 Central Obesity, Diabetes, Osteoporosis 이런 것들이 생기지는 않아요.
이런 게 만약에 그 ICS 쓰는 사람들한테서 갑자기 그런 전신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생겼다면 정말 그것 때문에 생겼을까? 그것부터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안티루코트리엔인 이제 몬텔루카스트, 자필루카스트, 질루톤 뭐 이런 약제가 있는데요. 그 사이토카인인 루코트리엔 생성도 억제할 수 있고 아니면 리셉터도 억제하는 건데 어쨌든 이 약도 에어웨이 인플라메이션을 줄일 수 있는 약입니다. 그렇지만 ICS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아서 ICS를 사용 가능한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ICS를 쓰는 게 좋고 그게 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 안티루코트리엔을 쓰는 겁니다. 왜냐면 이것도 장점이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싱귤라 이거 알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ICS 쓰는 거를 못 견뎌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는 뭐 크로몰린, 오말리주마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USMLE 스텝 1 시험을 볼 때는 이거 기전이랑 약 이름을 진짜 죽도록 외웠습니다. 근데 정작 국시를 칠 때나 아니면 CK 공부를 할 때 이런 거 이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안 나와요. 부작용을 물어보는 거든 아니면은 약을 쓰라고 물어보는 거든 안 나온다고. 그래서 쓰지도 않는 놈의 약을 왜 그렇게 힘들게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 나오니까 모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약들을 실컷 배웠는데 그럼 이 약들을 대체 어떻게 조합해서 써야 될까? 그걸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기억해 두실 게 그 에스마는 환자의 상태를 여러 단계로 구별해서 이렇게 단계로 구별해서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중증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증도에 따라 가지고 치료를 5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 다 아실 필요 전혀 없고요. 이 중간에 나와 있는 mild persistent 그 다음에 therapy initiation은 step 2 이거 외우시면 돼요. 이 step 2라 하면 뭐냐? mild persistent한 천식에 적용하는 치료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유지 치료로는 low dose ICS를 쓰고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as needed 사바로 증상 조절하는 겁니다. 뭐 언제 대체 요 정도의 치료를 하냐면 일주일에 2번 이상 호흡곤 2번 넘게 죄송합니다. 3번 이상 또는 2번 넘게 2번까지는 intermittent예요. 2번 넘게 호흡곤란 증상이 생기지만 매일 그렇지는 않을 때 그리고 밤에 갑자기 증상 생겨가지고 잠 깨는 거는 일주일에 1번 정도 있을 때 일주일에 1번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정도일 때 이 정도의 치료를 적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아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천식 문제는 이 mild persistent로 문제를 주지 이것보다 심한 상태 잘 안 줘요. 그래서 제가 국시를 볼 때 그 유지 치료는 ICS, 증상 조절은 사바 이거 말고 딴 걸 찍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보실 때 이 사람이 정말 mild persistent 수준인지 확인만 하면은 충분히 답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 좀 심한 것 같다 하면은 도수를 조금 올리면 돼요. 예, 이거 편하죠? 자, 근데 최근에 가이드라인이 좀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ICS랑 사바 이렇게 쓰면 된다고 가르쳤는데 이제는 그게 preferred treatment가 아니게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preferred treatment를 아셔야겠죠? 이제는 뭘 쓰냐면은 가장 선호되는 증상 조절제 그러니까 reliever를 벤톨린이 아니라 신비코트로 바뀌었어요. 아까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이 신비코트라 하는 약은 뭐냐면은 ICS인 부데소나이드와 라바인 폴모테롤을 조합한 흡입제인데 이게 증상 조절이든 아니면은 유지 치료용이든 둘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죠? 분명 라바는 증상 조절이 아니라 증상이 안 생기게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약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이상하네. 알고 보니까 이 포르모테롤이라는 약이 온셋이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사바랑 온셋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작용 시간은 더 길고
그래서 이거를 rapid onset LABA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게 작용이 빠르면서 효과도 오래 가니까 굳이 증상이 있을 때 멘토린을 쓸 필요가 없겠죠? 포르모테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데소나이드도 옛날에는 사실 그 스텝 2 정도면은 ICS를 꾸준하게 흡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as needed로 ICS를 흡입을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따로 벤톨린 구하고 그 다음에 ICS 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심비코트만 갖고 있다가 증상 있을 때 흡입하는 것 정도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요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전에는 요 밑에 있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대개 천식 치료는 요 스텝 2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로우 도스 메인터넌스 ICS로 유지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증상이 생기면 사바인, 벤톨린을 쓴다. 근데 이제 이거는 alternative treatment고 preferred treatment가 어떻게 되냐? 그 스텝 2로 치료를 시작하는 거는 뭐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그건 비슷하지만 그냥 as needed low dose ICS 포르모테롤, 심비코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다가 조절이 안 되면은 심비코트를 일정한 간격으로 사용하고 역시 이때도 릴리버는 계속 심비코트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은 양을 좀 늘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다른 약을 추가할 수 있다. 어때요? 이거 전보다 훨씬 치료가 간단해졌죠? 딴 건 몰라도 여긴 좀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천식 치료를 시작하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천식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 과연 증상이 잘 조절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천식 치료를 좀 약하게 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양을 늘려야 될지 그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요 천식 조절 정도를 평가하는 거 이게 역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평가하냐면은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4주 지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 4주 동안 천식 증상을 어느 정도 보였는가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조금 전에 mild persistent asthma의 기준을 배웠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낮에 증상 생긴 게 일주일에 2번 넘게. 그러면 당연히 증상이 있을 때 윌리버를 썼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윌리버 사용도 역시 일주일에 2번 넘게. 그러니까 3번 이상 사용을 했는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가 거의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4주 동안 밤에 깬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요거는 한 번이라도 깨면 증상 조절 잘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원래 mild persistent asthma에서는 한 3-4번 정도 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문제에서 대부분 3-4번 정도 깨는 걸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마 때문에 액티비티 리미테이션이 필요했냐. 이 말은 이제 컨트롤러 메디케이션을 갖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마 때문에 뭐 평소에 하던 운동이 좀 힘들었다든지 그런 게 있는 거를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한 개도 없으면은 well controlled로 보고 3개월 이상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스텝 다운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개라도 해당하면은 partially controlled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럴 때는 약을 잘 쓰고 있는지 특히 천식은 이제 이네일러를 써야 되니까 그 이네일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거부터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충분히 이제 잘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랑 상의를 해서 약제 증량을 고려해 봐야겠죠. 만약 3개 이상 해당되면은 약제 증량을 강력하게 권고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천식의 치료를 쭉 다뤘는데 요약 한번 하죠. 천식은 이제 병태 생리에 따라서 급성기 증상 완화를 위한 완화제, 릴리버와 그다음에 이제 천식 발작을 예방하기 위한 조절제, 크게 2가지 분류의 약제를 모두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 완화제는 대표적인 게 브론코다일레이터인 베타2 아고니스트. 그래서 베타2 아고니스트에는 사바랑 라바가 있는데
사바는 알부테롤이 대표적. 라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은 그 Rapid Onset 라바인 포르모테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상 조절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그 외에 안티무스카리닉인 이프라트로피움, 그 다음에 테오필린, 아미노필린 이런 것도 증상 조절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천식의 급성악화 때는 반드시 ICS가 아니라 IV 스테로이드를 줘야 된다. 그 다음에 Long-Term Controller Medication은 가장 중요한 게 ICS. ICS는 천식의 질병 경과를 조절하고 재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가능하다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만 부작용이 있으니까 약을 잘 쓰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쓸 수 있는 약들이 뭐 안티루코트리엔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그 에스마 매니지먼트는 보통 스텝 2부터 시작하는데 스텝 2란 이제 어떤 때 적용하냐 하면은 일주일에 천식 증상이 2번 넘게 그러니까 3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한 달 동안 밤에 깬 게 3, 4번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깼을 때 그럴 때 이 스텝 2 정도의 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전에는 유지치료는 ICS를 쓰고 추가로 증상 조절제는 사바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냥 ICS 라바인 심비코트를 유지치료로든 증상 조절제로든 그냥 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스텝 2 수준이라면은 증상이 있을 때 심비코트를 흡입하는 거 as needed 심비코트 정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치료를 시작한 이후 한 달 뒤 조절이 잘 되는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증상 조절이 안 돼서 릴리버를 2번 넘게 사용해야 했는지 한 달 동안 밤에 천식 와서 깬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그리고 천식 때문에 활동 제한이 있었는지 이렇게 4가지로 평가를 하고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은 약제를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증량을 고려해야 된다. 자, 그럼 천식 치료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천식의 마지막 소단원인 천식의 급성 악화를 봅시다. Acute Asthma Exacerbation이란 말 그대로 천식이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는 건데요. 이때 증상이 생기니까 reliever medication을 열심히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식의 증상인 dyspnea, cough, wheezing 이런 게 점점 심해지고 환자는 숨을 강하게 들이쉬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요 chest tightness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겠죠. 당연히 타키카르디아, 타키미아 생길 거고요. 그래서 증상이 아주 심해지면은 숨을 쉬기가 힘들 거니까 아예 숨소리 자체가 확 줄어들면서 위징도 소실되고 그러다 보면은 창백해질 거고 말을 끝마치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헐떡임을 보이게 되겠죠. 요럴 때는 pulsus paradoxus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한테서 ABGA를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막 그 천식의 급성 악화가 왔을 때 숨을 막 헐떡이면서 쉬고 있을 거니까 알베올라 벤틸레이션은 사실 올라가거든요. 그 불큐 미스매치가 있어가지고 하이폭시아 생기는 거지 알베올라 벤틸레이션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PaO2도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PaCO2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해석하면은 하이폭시아 때문에 하이퍼벤틸레이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스피토리 알칼로시스를 보일 거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하이폭시아가 있는데 숨을 이 사람이 열심히 쉬는 것처럼 보이는데 PaCO2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PaCO2가 올라가면 무조건 뭐다? 알베올라 하이퍼벤틸레이션이다. 즉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든 상황이고 그 들락날락하는 공기가 아예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PaCO2가 올라가고 respiratory acidosis가 생기는 거는 아주 life-threatening한 asthma를 시사하는 소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흔한 원인은 역시 URI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약제를 제대로 못 써서 그런 경우도 역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급성 악화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요약하자면은 사바,
systemic steroid, O2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브론코 컨스트릭션이 너무 심하니까 사바를 아주 다량 흡입해야겠죠? 제가 강의록에 도표를 넣어놨는데 거기 보시면은 어느 정도 되어 있냐면은 그 벤톨린을 스페이서를 이용해서 흡수를 하는데 한 4번에서 10번까지 약을 스페이서에 왕창 덜어가지고 그걸 한 번에 흡입해라. 그리고 그거를 처음 1시간 동안은 20분에 한 번씩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리고 그때 스테로이드도 같이 줘야 되는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ICS를 주는 게 아니라 전신 스테로이드 주는 겁니다. 오럴 또는 IV 스테로이드. 만약에 입으로 복용할 수 있는 정도로 환자가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은 알약으로 먹으라고 줄 수도 있고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사람이라면은 정맥 주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거 USMLE에 자주 나오니까 주의하세요. 의식이 떨어질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사람. 뭐 어떤 사람인지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서 약 먹으라고 줄 수 없잖아요. 그럼 반드시 IV를 줘야겠죠? 그럴 때 보기에 피오스테로이드 있다고 천식이 급성악하니까 좋다고 피오스테로이드 찍으면은 틀리는 겁니다. 그 USMLE에서 그런 식으로 오답을 자주 만드니까 그 답처럼 보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면은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줬는지 내가 지금 고른 답을 이 사람한테 정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보고요. 보기를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낚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항콜린젠, 이프라트로피움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면 추가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시험에는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산소가 당연히 떨어진 상태일 거니까 산소를 충분하게 줘야 될 텐데 어느 정도로 줘야 되냐 하면은 그 성인에서는 95%를 넘지 않게 소아에서는 98%를 넘지 않게 이 정도로 줘야 되는 거고요. 이 수치는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보통 사람은 사실 숨 잘 쉬고 있으면은 보통 SaO2가 100%에서 99%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천식의 급성 악화에서 그 정도로 산소를 컴플리트하게 많이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 정도로 산소를 많이 주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95% 정도를 넘지 않도록 그 정도 줘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역시 이것도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acute exacerbation으로 온 사람이 있는데 환자 본인은 흡입제를 썼는데도 지금 숨쉬기가 힘들고 너무 가슴이 좀 땡기는 것 같고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SaO2는 재보니까 94에서 95% 이 정도가 나와요. 그런 사람들한테서 지금 굳이 산소를 주는 게 필요한 치료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 없고 사바랑 시스테믹 스테로이드는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산소까지 더 줄 필요는 없다. 그럼 환자한테는 우리가 지금 클로스 모니터링 할 거고 필요한 치료를 했고 산소까지는 지금 굳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안심해라 라고 해주는 게 답이 되겠죠. 반대로 그 산소가 떨어져가지고 네이설 캐뉼라 같은 거로 충분하게 공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츄레이션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우선은 뭘 쓰냐? 바이펩. 요거 NIPPB랑 똑같은 겁니다.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딱 밀착시켜가지고 강한 압력으로 공기를 쏴주는 거. 그걸 사용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든지 아니면은 의식이 아예 떨어져가지고 NIPPB를 쓸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인튜베이션을 꼭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acute asthma attack이랑 COPD acute exacerbation이 치료가 둘이 비슷해요. inhaled bronchodilator 흡입하고 그다음에 systemic steroid 사용하고 산소 공급해주는 거. 산소 공급도 전략이 비슷해요. 너무 세츄레이션을 높지 않게 해주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 life-threatening asthma에 대해서 다루고 마치도록 하죠. 그 정말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한 acute asthma exacerbation인데 원래부터 에스마가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입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인튜베이션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당연히 life-threatening asthma 생길 리스크가 있겠죠. 그럼 대체 어느 정도 심한 거를 life-threatening asthma라고 하느냐? 우선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을 끝마치기조차 힘들다. 말하면서도 막 너무 헐떡댄다.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accessory muscle, 그러니까 목과 척추, 어깨 근육까지 막 써가면서 격렬하게 호흡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휘징이 없어질 정도면은 진짜 심각한 상태이다. 자, 그 다음에 pulsus paradoxus로 보일 수가 있겠고, 마지막 시작할 때까지 가면은 의식까지 떨어질 정도가 되겠죠. 그래도 이런 사람이 이제 타키미아, 타키카르디아 이런 거 생길 거니까 그 신체 검사상에서 보이는 소견은 어떤 게 있냐? RR이 30 이상이다. 그 다음에 허트레이트가 120 이상이다. 숨을 굉장히 빠르게 쉬고 있고 sympathetic nerve system이 막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GA 상에서는 SpO2가 90% 미만, PaCO2가 45 이상, 그 다음에 pH가 7.35 미만 이렇게 되는데 요 수치에서 주목하실 점은요. 그 PaCO2가 오히려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respiratory acidosis가 생겼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바이펩, 그러니까 NIPPB를 먼저 해보는 거고, 해서 잘 안 되든지, 아니면은 뭐 의식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NIPPB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처음부터 인튜베이션을 해야 되겠죠. 기억하세요. 의식 없는 사람이면 NIPPB 안 됩니다. 인튜베이션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천식의 급성 악화도 이 정도로 마치는데,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급성 악화란 릴리버 메디케이션을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숨을 막 헐떡이면서 쉬게 될 테니까 PaCO2가 떨어지고 respiratory alkalosis를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PaCO2가 오르고 애시도시스가 생길 정도다. 그렇다면 아주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급성 악화를 보이면은 치료는 기본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사바를 다량 흡입하는 거, 그 다음에 시스테믹 스테로이드 사용, 그 다음에 O2 공급. 주의하실 점은 급성 악화에서는 ICS가 아니라 PO 또는 IV 스테로이드. 그리고 O2는 충분히 주기는 주되 세츄레이션이 95% 이상으로 너무 과하게 주지 않게. 그 다음에 네이저 캐뉼라나 아니면 NIPPB가 기본이지만 그거로 개선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의식이 떨어진 사람이라면은 인튜베이션을 해야 된다. 특히 life threatening asthma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냐.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숨이 차고 accessory muscle juice가 격렬하고 위증이 없어지고 의식이 떨어지는 정도가 된 사람. 그다음에 객관적인 지표로는 ABGA 상에서 중요한 게 PaCO2가 오히려 올라갔다는 것. 그 다음에 respiratory acidosis가 생겼다는 것. 이 정도 기억하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2시간에 걸쳐서 천식 공부를 했는데 어떠셨어요? 제 생각에는 내용이 엄청 많고 그런 거에 비해서 비교적 뭐 간단하게 끝내고 요약도 잘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뭐 이 정도 페이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천식 이 정도 마치고요. 그 사실 그 책에 보면은 천식 다음에 뭐 엉뚱한 거 많이 나와 있고 한참 지난 다음에 COP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천식이랑 COPD는 좀 연관해서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를 잠깐 넘어가지고 COPD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원래 책에 나와 있는 5단원이 뭐였지? 뭐 그 하이퍼센시티비티 뉴모나이티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거 좀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하고 문제 꼭 풀어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